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알람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인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리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2월도 다 가고 있고, 3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거의 다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봄이 되는 것이고, 또 벚꽃이 피고,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는 먹어가는데,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퇴직을 앞두고 나면 이제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죠?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퇴직 이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였고 그냥 퇴직하면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노후가 굉장히 길어지고 기대명이 90세, 100세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금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금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생에 내가 할 일을 준비하는 거죠. 인생 이막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고민 해보시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또 노후에 뭔가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여행을 다니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여행도 하루 종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시면서 뭔가 기록을 남긴다든가, 그걸 또 책을 쓰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게 관심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소일거리로 뭔가를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장인 근로자셨는데 퇴직하고 이후에 색스폰에 미치셔가지고 지금 색스폰은 엄청나게 한 거의 10년 넘게 불어대고 계십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에 집중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냥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제일 불행한 노후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생각하시면서 연금과 더불어서 평생 할 일에 대한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평생 할 일이 있다면 연금은 필요가 없죠. 그죠? 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득이 끊기다 보니까 그 소득이 끊긴 시기에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더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몸만 건강하다면 평생 이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123회째네요. 그죠? 123회 연금박사 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월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축복님 반갑습니다. 안님 반갑습니다. 정정진님 반갑습니다. 동탄거북이님 반갑습니다. 축복님 잘 들리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임재근님 반갑습니다. 김기웅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매일매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미래님 반갑습니다. 이명주님 반갑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덕분에 이제 집에서 편하게 보네요. 네, 편하게 보시는데 근래 잘 못 봤으나 자주 배우러 오겠습니다. 재활 연습하면서 보고 있네요. 다치셨나 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덕기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연희님 생방 잘 못 보고 재방만 보다가 오랜만에 생방 들어왔네요. 네, 네. 생방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유익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미님 반갑습니다. 손감독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DS창님 반갑습니다. 자, 이명주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명주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이런 방송은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
나홍주님 반갑습니다. 튤립님 처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거 1시간 동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연금 이제 기대연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런 이제 생명표를 반영하는 그런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 또 개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공론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 KDI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제2의 국민연금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연금 박사가 다 한 얘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금 박사가 하면 다 되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 혼자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몽당님 질문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연금도 생명표에 영향이 있는지요? 지금 가입하는 것과 4월 이후 가입하면 연금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런 연금 보험들, 그냥 연금 펀드나 이렇게 투자 수익에 연동하는 것들은 경험 생명표, 그러니까 생명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이라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받는 것이고, 덜 나면 덜 받는 것이고, 재원이 고갈되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연금 지급 기능이 없거든요. 이런 연금들은 생명표하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생명표와 관계 있는 연금들은 바로 이제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이죠. 종신형 연금. 평생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에 사는지 기대연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나눠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신형 연금이라든가 연금보험들은 생명표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6% 연금도 기본적으로 연금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생명표에 영향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연명이 짧을 때 가입하면 한 번 받는 금액은 높아지지만, 기대연명이 길어진다면 똑같은 금액 가지고 더 많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연금 차이는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적게는 5%, 많게는 한 10%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그 기대연명을 반영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도 반영하지만, 또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같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말할 수 없으나, 뭐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적게는 3, 4%, 많게는 5, 6%씩 연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험생명표 바뀌기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100만 원의 연금을 받기로 확정됐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생명표가 바뀐 다음에 가입하시게 되면 100만 원보다 한 5% 떨어진 95만 원씩 평생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사실상 더 유리하죠. 자, 문성님 반갑습니다. 김영웅님 반갑습니다. 시원파파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월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빵송님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처음 참여하셨네요. 네, 새신자 오셨습니다. 새신자. 네, 반갑습니다. 서경성님 반갑습니다. 유익한 정보 도움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천안 부자님, 최저보증연금 잘 들었습니다. 어디 가야 될 수 있는지요? 네, 뭐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연금에 대한 종합상담 다 해드리고, 뭐 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셀틱 클래스코님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관절 내시경에서 아이고 이런, 네, 너무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천안 부자님, 성인 자녀 명의로 제가 가입 가능한지요? 네, 뭐 성인 자녀 명의로 아버지가 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계획자가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라면 성인 자녀 명의로 그냥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왔을 때 배웠다고 하시네요. 그죠? 제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계속 강의 나가고 있으니까,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의 때 오신 분들은 또 봤을 수 있겠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아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부터 청취하게 되었어요. 47세 남성, 최저보증연금 5, 6, 7%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더 효율적일까요? 47세 남성이면 지금 6% 연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와 6%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6% 연금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6% 연금을 좀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 연금이 조금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5%, 6%가 수익이 더 5%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5가 안 좋고 6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연금을 불려주는 율은 5, 6, 7 이렇게 달라지지만 거기에 쌓인 금액을 나중에 지급할 때의 금액도 봐야 되거든요.
그 지급할 때 지급률도 봐야 됩니다. 그 지급률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수익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지급률이 다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불려주는 율과 빼주는 율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6% 연금이 조금 더 현재까지는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수리님 안녕하세요. 사학연금 가입이 10년 미만이어서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나중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사학연금 받는 경우는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만, 네. 네, 사학연금을 10년 미만이신 경우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하셔가지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그죠? 하지만 10년 미만 가입자는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10년 미만 가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한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살공주님 반갑습니다. 시험파파님, 2달 후면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입이 끝나는데요. 현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산한 상태인데 다시 분리해서 기여금을 계속 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종료하고 개인연금 드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입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산하셨군요. 이게 합산이 되나요, 이게? 어차피 군인연금 따로, 공무원연금 따로 받으시는 건데 합산해서 각각 인정해 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다 연금 받을 자격이 되셨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재직 중이라면 계속 내실 수 있겠지만 기여금을 퇴직하셨다면 더 이상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나면 개인연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재직 중이라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지금 뭐 공무원이시라면 공무원연금을 계속 내시는 것이 유리하죠. 네, 물론 공무원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또 추가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공무원연금, 공적 연금이 내돈 대비 효과는 훨씬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부장님, 네, 1800-3624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아님, 매주 월요일 저녁 열심히 들어와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뭐 좀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질문 답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네, 보랏빛 장기님 반갑습니다. 몽실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자님 반갑습니다. 즉시 가입 연금이라는 게 있는지요? 이건 비과세인지요? 네, 즉시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시 연금은 목돈을 내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받는 것을 즉시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돈 내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받으셔도 되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기다려서 한 5년, 10년 후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연금을 일시불로 한 번 낸다 그래가지고 일시납연금이라고 하고요. 일시납연금인데 내자마자 바로 받는 걸 즉시연금이라고 하고 내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거치 후에 받는 걸 거치형 일시납연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인지 아닌지는 개인별로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즉시연금, 내가 바로 목돈을 내고 다음 달부터 받는데 종신으로 받으시게 되면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10년이라든가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받게 되면 이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지나면 과세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즉시연금을 가입하셔가지고 10년 확정 기간으로 받거나 이렇게 정해진 기간으로 받으시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1억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일단 10년을 기다린 후에 받는 조건, 이런 조건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는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내가 일시불로 가입을 해서 5년 거치한 후에 그다음부터 연금 개시한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금 받는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10년이 지나면 다 비과세가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어쨌든 비과세와 과세인지는 상품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된다. 전문가.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세금 공모 엄청 열심히 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야화님 반갑습니다. 선원부사님, 네, 유튜브 댓글 처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앞으로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님, 처음 채팅 참여하시는데요. 잘 듣고 계시고 또 채팅도 많이 또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명숙님, 19년 4월에 가입하셨군요. 가입 중에 있는데 5년 넣으면 적금처럼 손해는 없는데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해지하고 다른 건 넣는 게 좋을지요. 64년생입니다. 연금보험 있으신데
5년 넣으시게 되면 손해는 없죠. 하지만 이게 대부분 다 금리 연동형 연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금리가 높으면 좀 좋겠지만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이렇게 뭐 사업비 떼고 이러고 나면 실제로 크게 수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 연금들이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하신 거 옮겨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반적인 연금들은 언제 해지해도 뭐 원금은 찾습니다. 뭐 크게 페널티는 없죠. 하지만 최저보증 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되고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것만 참고하셔가지고 연금 받는 게 목적이라면 옮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엘로님 감사합니다. 몽당님 그럼 이미 가입한 6% 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것은 어떤 적용이 될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몽당님 무슨 하시더라? 네. 질문이 끊겨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긴 그런데 이미 가입한 연금의 6%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추가 납입해도 똑같이 6% 적용되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으시고 6% 연금, 최저보증 연금은 추가 납입하셔도 연금액이 똑같습니다. 기본보험료로 내시나 추가 납입으로 내시나 연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차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내시는 것보다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납입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죠. 근데 최저보증연금은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로미님, 박사님,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보험료 현재 9%에서 차츰 15%까지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최저 납부에 9만 원 내는 사람들도 15%를 내야 하니 추후 납부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여유가 있다면 지금 당장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앞으로 보험료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내시게 되겠죠. 근데 추후 납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나이가 한 50대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추후 납부를 적게 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낸 돈 대비 가성비가 물론 보험료를 적게 책정하고 적게 내는 사람은 있고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성비는 적게 내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성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많이 내는 사람이 그러면 불리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둘이 비교하면 얘가 가성비가 좋지만 사실 다른 연금하고 비교하면 얘도 좋고 얘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만 산다면, 기대연명 이상만 산다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어떤 분들은 보험료 9만 원 내시고 거기에 추후 납부 100개월 해가지고 900만 원 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보험료를 50만 원 해가지고 추후 납부를 100개월 해가지고 무슨 뭐 5천만 원 내신 분도 계십니다. 5천만 원 내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5천만 원 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연금액이 보험료가 올라가서 추후 납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왕이면 뭐 가성비에 따라서 더 많이 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추후 납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내가 60세 이후에 추후 납부할 수 있거든요. 이미 계속가입 통해서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속가입 시점에 보험료는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9만 원 내다가 15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15만 원에서 추납하기 싫어.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미 계속 가입할 때 다시 9만 원 다운시킵니다. 그때 9만 원에 해당하는 추납부 보험료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만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낼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 보험료 올라가는 것이 내가 이미 계속 가입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지금 당장 막 해야 되고 이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또 엊그제 지금 KDI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약간 좀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내용인데 국민연금을 지금 기존연금을 자꾸 기억하지 말고 기존연금은 그대로 가서 어차피 사라지게 만들고 지금 누구나 다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연금 만들자. 제2의 국민연금 만들자.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막 보완해동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빵송님, 66년생이며 2026년, 24년간의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 후 IRP로 전환하고 TDF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적인지 고민입니다. 65세부터 원래대로 국민연금 개시 예정인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외에 연금이 없는 상태라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준비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66년생이시면 지금 이제 58세신데요. 퇴직 후 IRP로 전환하고 TDF 운영하시는데, 뭐, 연금 받을 때까지 뭐 5년, 10년의 기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TDF로 꾸준하게 운영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산 차원에서 TDF로 쭉 운영하시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정기예금과 TDF를 적정한 비율로 나누셔서, 안전한 정기예금과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TDF 함께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6년생이시니까 국민연금은 64세부터 받으시겠죠.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당 이제 연금이 좀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밖에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하신 다음에 제가 엊그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퇴직하신 다음에 그 퇴직금을, 그냥 막 TDF로만 운영하지 마시고, 일부를 인출하십시오, 인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인 연금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저연금, 뭐, 최저보증연금 5%, 6%, 7% 연금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걸로, 쉬프트해서 연금을 바꾸시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지금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퇴직과 관계없이 그런 개인연금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준비하고 있다면 그 위에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준비하셔야죠. 근데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IRP처럼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탈 때 저율과세하는 방법이 있는 연금이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처럼 납입 시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내가 향후에 계속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사실 뭐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는 게 좋다, 그런 사람들은 비과세 연금보험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확정하고 있는 최저보증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트폴리오 짜시게 되면 충분히 노후에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퇴직 후에 뭐 놀지 마시고 퇴직 후에 일하셔가지고 65세, 70세까지는 꾸준하게 소득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제 우리가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금 준비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연금 준비와 더불어서 평생 할 일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노후에 연금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는 또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할 일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동탄거북이님, 은행 증권사의 개인연금 IRP도 70세 이후 평생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신탁, 연금 펀드는 종신연금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연금 받으시려면 내가 연금액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연금액이 고갈되지 않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평생 연금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평생 연금 기능은 보험사의 종신연금 기능에만 있습니다.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국민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도 연금보험이니까. 그 다음에 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수명을 감안해서 연금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고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뭐 IRP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장 기능이 없습니다. 보험 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금액 다 사라지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 주택연금, 보험사 연금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자, ISA 계좌에 3년 동안 3천만 원 불입하고 해지와 동시에 해지금을 기존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 원 더 소득공제 받는 거 맞죠? ISA 계좌에 3년간 있으신 금액을 바로 그대로 연금저축, 그죠?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시게 되면 추가로 300만 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거죠.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아니고. 자, 힐링맘님 반갑습니다. 힐링맘님, ISA 3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옮겨도 상관없나요? 네, 옮길 수 있습니다. 네, 3년 이상이시면 이제 중간에 해지, 만기까지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연금 저축 IRP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보험으로는 못 옮기고요. 연금 저축 IRP로 옮기시면, 네, 거기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연희님. 비과세 연금에서 받는 연금 소득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빠지나요? 네. 비과세 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 소득이 아니고 이자 소득입니다. 그죠? 연금 소득이라 함은 공적 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 IRP 혹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 이런 것을 연금 소득이라고 하고, 세법상 비과세 연금은 사실상 우리가 연금 하지만 소득 항목으로는 이자 소득입니다. 근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 현재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비과세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평생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천안부자님, 공무원연금은 33년 납부하면 네, 만기. 우리 천안 부자님 그 질문 주실 때 그냥 한 라인으로 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계속 띄엄띄엄 주시게 되면 앞에 질문과 뒤에 질문을 제가 같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4월 이후에 추가 납입하면 그 시점에 기대 수익명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가입했으니 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추가 납입하시는 것은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 상품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시게 되면 기존 상품의 생명표를 적용받습니다. 바뀐 거 이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김영란님, 눈팅만 하다가 처음 들어왔네요. 국민연금 가입 전 군 가입 추납 가능한지요? 국민연금 가입 92년, 군제대 92년 7월 36개월입니다. 자, 군인 시절에 있던 것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군인 시절에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군대를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군인 시절에 있었던 것들을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 가신 것들은 추후 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 납부란 것은 가입 이후에 안 낸 걸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전 군대 가셨다면 추후 납부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선홍님 반갑습니다.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는 방송 오늘도 방문했어요. 다양한 질문 정확한 답변 너무 재미있어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내용을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네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지 오늘? 네, 어쨌든 답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재미없더라도 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고요.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9시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강조님, 노령연금 월 17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자,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월 170만 원을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는, 만약에 이거밖에 없다, 내가. 그럼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지금 현재 기초연금 받는 자격이 그러니까 1인 가구,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월 20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월 340만 원이니까, 네, 이하의 소득이 있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 그런데 그 기초연금 받을 때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있는 것도 보죠. 재산도 보죠. 현금도 보죠. 보험도 보죠. 뭐 다 봅니다. 재산을 다. 그러니까 우리 이강종님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데 국민연금은 17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도 있잖아요. 그럼 집도 재산으로 보고, 뭐, 보험도 재산으로 보고, 현금도 재산으로 보고, 주식도 재산으로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 함께 판단한다. 그러니까 노령연금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을 170만 원 받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액됩니다. 약간.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초연금 다 받지 못하고요. 아무리 대상이 된다 하신다 하더라도, 절반까지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11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아무리 대상이 돼도 33만 원의 기초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이 16만 원밖에 못 받는다. 자, 연금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혼 시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인 거는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네.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분할해 주는 것이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혼할 때 협의하셔야죠. 그죠? 네.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할지 말지는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해 주는 것이고, 그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내가 이혼하는 상대방과 협의하셔야죠. 우리가 예를 들면 퇴직연금은 내가 가져갈게, 개인연금은 네가 가져가, 아니면 연금은 네가 가져가고 집은 날 줘,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다, 그럼 너는 하나도 못 받아.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로 합의라든가 재판에 결정할 내용이지. 분할 대상은 다 포함됩니다.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죠. 다만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비율은 서로가 협의하거나 혹은 재판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골마님, 연금 자본으로 엔비디아 풀매수 가자. 네, 엔비디아. 네, 요즘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손실을 보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홍님 반갑습니다. 자, 남박사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그죠?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퇴근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빵송님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 있으시면 저희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시간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골마님 황 회장에게 내 노고를 맡겨보겠습니다. 네, 황 회장님. 네, 연금조사님,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에서 배당형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플랜은 괜찮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받긴 하겠지만 그것이 내 통장에서 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금만으로 생활비 충당하기엔 좀 부족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분배금뿐만 아니라 수익금도 다 우리가 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또 분배금이라는 거, 배당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 노후를 충당하는 것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 이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투자 수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또 계속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 투자 통해서 펀드 투자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기본적인 종신연금 이걸 확보하신 이후에 추가로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그죠? 네. 그래서 밥과 반찬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어금님 반갑습니다. 재원이님, 생명은 최저보증연금에 일시납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시납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적립식으로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연금의 구조상 최저보증연금은 일시불로 내시는 것보다 월 적립식이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시죠? 한 번에 목돈을 내시는 것보다 그 돈을 차라리 나눠서 내는 것이 천천히 내는 것이 연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이상하죠? 원래 한 번에 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자가 붙어서 더 연금액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한 번에 내는 일시납보다 천천히 내는 적립식이 훨씬 더 연금액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최저보증연금의 연금 수익은 외부에서 오는 수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거든요. 그 페널티에서 오는 연금 수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일시불로 내시는 분들은 해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내는 사람이 더 싫어요. 해지를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완납을 했기 때문에 해지를 안 하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월 적립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페널티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내는 사람들은 한 번에 연금을 많이 주기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고 월 적립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해지할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연금액을 더 높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톤틴 구조 말씀드렸죠? 톤틴 구조. 외부에서 수익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입자, 같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 페널티를 가지고 달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 이게 톤틴 구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비선물님 반갑습니다. 송희치님, 노란우산에 가입했는데 어떤 노란우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낸 돈에 대해서 이게 뭐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죠. 가입하시게 되면 일정한 부리로 계속 불려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0세 이후가 되시면 혹은 퇴직이나 내가 폐업을 하시게 되면 그걸 목돈으로 찾아올 수 있는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목돈으로 안 받고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시면 목돈을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할 수령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은 기본적으로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해드리고 세금 혜택을 드리고 나중에 일시불로 60세 이후에 일시불로 찾거나 그거를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는 높지 않고요. 수익은 높지 않으나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약간 다르거든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소득공제 혜택이 많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을 맞춰서 납입하시고 나중에 목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홍준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덕기님. 국민연금을 1992년에 가입되었고 1995년에서 98년까지 공백이 있어서 추납하고자 했는데 의무가입 기간이 아니라서 추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네, 추납 제도가 시행된 게 99년입니다. 99년. 그래서 99년 이전의 기간은 군대를 갔다 온 기간이 있다면 99년 이전은 추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 갔다 온 기간이 아니라 그냥 안 낸 기간이다. 공백 기간을 했을 때는 99년 이후의 기간만 추납이 가능하고 99년 이전의 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주승님, 조기연금이 손해고 연기연금이 이익이라고 하셨는데, 네. 조기연금 받아서 적금 넣으면 더 이익이고, 연기연금은 82세에서 85세까지 살아야 이익인데, 말이 100세이지 100세까지 거의 못 살고, 70에서 86세 사이에 많이 사망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손해입니다. 7.2%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주승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망하실 분들은 연기연금 해봐야 이익이 되지 않고요. 일찍 받아야 좋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대연명 이상 82세에서 85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을 살 수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절대 연기연금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대연명 이상을 산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지만 일찍 돌아가신다면 빨리 받는 게 유리하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주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연금 받아서 적금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기대연명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기대연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기연금 받아가지고 그걸 적금 넣는다? 조기연금은 1년에 6%씩 감액을 하고요.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올려줍니다. 그죠? 물론 일찍 받고 늦게 받는 것의 기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 넣어서 내가 2, 3%, 3, 4% 이자를 받는 바에야 국민연금을 차라리 조금 더 늦게 받으시는 것이 사실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그죠? 물론 이자를 만약에 내가 적금 이자가 6%, 7%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일찍 받아가지고 적금에 넣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기대연명 이상까지 사신다면 결국은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말이 100세이지 지금 많이 사망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대연명이라는 게 있어요. 전 국민 기대 수명이 지금 82세에서 85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경험생명표에 따른 기대연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86세, 여자가 90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 통계 자료는 어쨌든 통계를 잘못 만들지 않는 이상 통계 자료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60세이신 분들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년 사신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남자는 25년 사신다는 거고. 그죠? 이건 내 주변에는 다 일찍 죽더라. 그거는 주변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전 국민 평균, 보험가입자의 평균, 이런 평균들은 이미 85세를 넘어서 90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를 내가 무시하고 그냥 나는 빨리 죽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통계 자료를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평균 이상의 분들이 결국은 90세를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걸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금 받는 데 있어서 조기연금이냐, 연기연금이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먼저 받는 겁니다. 필요하면. 근데 필요가 없어. 근데 필요 없는데 먼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나중에 받으시면 되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연금 상담하면서 나중에 다 못 받고 가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니,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못 받은 거를 하늘나라에서 안타까워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필요하면 일찍 받아서 가시는 겁니다.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필요 없다면 안 받으면 어때요? 안 받고 나중에 그럼 내가 못 받고 가지 않냐? 못 받고 가면 자식한테 주는 것이고, 못 받고 가면 사회에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 기부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모았지만 내가 못 쓰는 돈은 사회에 기부하고 갈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아끼다가 결국은 똥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진짜 평생 쓰고 갈 거다. 빨리 쓰고 싶다. 그러면 빨리 받아 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써도 된다. 그럼 쓰지 마세요. 꼭 연금을 내가 죽으라고 내가 무슨 꼭 쓰고 가야 되는 이런 노이로제에 걸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국민연금도 늦추고 개인연금도 안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연금 받아요. 그죠?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날 내가 다 못 썼다. 그러면 그냥 자식에게 주고 갈 수도 있고, 시원하게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꼭 뭔가를 내가 모아서 불려서 다 쓰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든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굶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날자님, 연금박사 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전문가들하고 약속 잡으셔가지고 센터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2호선 강변역 바로 앞에 테크노마트 13층에 있습니다.
자, 우성규님, 주택연금 가입하고, 20일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셨으면 연금 받는 날짜 정하셨을 텐데, 그 받는 날짜에 연금이 지급될 거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주택연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하셨지만, 은행 업무 처리 다 하셨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경호님, 공무원연금 받을 예정입니다.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떤 연금을 가입해야 할까요? 공무원 연금 받으시죠? 근데 여유자금 있는데 이걸 연금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일시불이시라면 최저보증 연금들 있고요. 네. 좀 더 연금에 대해서 받을 시기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니까 저희 센터 문의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하자님, 5% 최저보증 불입하고 있는데 추가 불입이 좋을까요? 95년도에 가입한 개인연금 불입이 나을까요? 95년도에 가입한 개인연금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게 지금도 불입이 가능하다면 확정이율 7.5%, 8% 이런 거 받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 연금이 확정이율을 주고 있고 현재도 납입이 가능하다면 그걸 하셔야죠. 그죠? 네. 그거 하시고 나서, 근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되거나 연금 수령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최저보증 연금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확정 이율 연금들, 90년대에 있었던 거,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자, 연금전도사님,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도 추납 가능합니다. 제가 91년 제대하고 96년 회사 들어가서 국민연금 가입했는데 작년에 군복무 기간 2년 7개월 추납했습니다. 88년도 이후 군복무는 다 추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이건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죠? 예.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군복무만 추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앵라님,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이후 공무원연금 대상인데 아무래도 근무기간이 짧아서 수령 예상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받았던 국민연금 반납하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하려면 60세 되기 전에 공무원 명퇴를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3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제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네요. 제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공무원연금 오래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살리시려면 국민연금을 내가 일시금 받았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을 해지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반환 일시금 받은 겁니다. 그걸 살리시려면 60세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60세 넘어서까지 만약에 재직하신다면 국민연금을 살리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60세 되기 직전에 퇴직하셔가지고 공무원연금제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셨을 때 그때 살리셔가지고 계속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일단 공무원연금이 낸돈 대비 가성비는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반납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반납을 하실 수 있는 거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이주승님, 개인연금 5에서 7%도 생명경험표 때문에 받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4월부터요? 8% 나온다고 하시는 사실인가요? 네, 일단 경험생명표가 4월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률이 8%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연금액이 유리한 건 아니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불려주는 수익률도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지급하는 인출률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생명표가 반영되면서 4월부터 연금액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약간 올랐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맑은 샘물님, 박사님 증권사에서 IRP 퇴직연금 관리하고 있는데 올 1월에 만 55세로 만원 처음으로 연금 수령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말씀대로 IRP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변액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1년에 얼마까지 어떻게 인출이 가능한지요? 자, 얼마까지 인출이 가능한지는 그 상품에 따라서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 연금 10년에 나눠 받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억 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10년에 나눠 받게 되면 이 1년 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다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그죠? 네. 그리고 매년 약간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 공식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그냥 대략적으로 10년은 나눠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서 내가 1억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10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가시게 되면 초과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거든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금 관련해 가지고 한도 관련해서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정하게 내가 인출해서 연금으로 쉬프트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조사님,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적립기간이 최대 10년이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적립기간, 내는 기간은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30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은 기간을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납입기간 이후에 반드시 거치기간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CJR00님, 퇴직연금 계좌에서 리츠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는 비과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DC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DC 계좌에서 내가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과세, 비과세, 이렇게가 아니고요. 여기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던 관계없이 퇴직하는 날, DC 계좌에 있는 원금과 수익이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그러면 내가 재직 시절에 DC정에서 불렸던 원금과 이자 전체가 다 퇴직금 원금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율이 내가 뭐 예를 들면 3%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3% 세금을 내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고 퇴직소득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율은 내가 퇴직금이 얼마냐, 총 받아 나오는 금액이,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길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에 있어서는 뭐 이자소득세라든가 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시점에 받아 나오는 금액, 그것이 회사에서 준 퇴직금 원금이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든 관계없이 퇴직금, 총 퇴직금 원금으로 본다. 자, 최여금님, 6% 연금 하는데 나중에 연금 타면 의료보험료를 더 내지 않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다면 나중에 연금 탈 때 건강보험료를 내시지 않겠습니다. 자, 네, 이주승님, 연금전사님 10년이라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납입기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즈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통해서 많은 돈 받고 있습니다. 개인 IRP 퇴직연금으로 신청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연금 신청하라고 해서 일단 집에 왔는데 아마도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듯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연금 신청해도 23년 12월에 세제 혜택 받을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올해 연금 신청하시는 것은 올해 한도를 올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2023년 소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이미 2023년은 지났기 때문에 내가 2023년에 연금으로 인출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하시는 것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건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건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시.s님 65세 퇴직입니다. 퇴직금이 나오면 박사님 사무실에 연락하면 좋은 상품 소개해주고 가입까지 해주시는 거 맞죠? 네. 퇴직금이 나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라서 상품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건 상담을 해보고 결정할 일이죠. 그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바로 연금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냥 연금 받아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좀 시간이 더 두도록 운용하겠다. 그러면 그냥 IRP 내에서 운영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걸 인출해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는 거 그 여러 가지를 대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면장님 반갑습니다. 네, 짱마님 아들이 이번에 대학생이 됐는데 국민연금 이미 가입한 다음 한 달 보험금 내고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보험금 내시고 보험료 내시고요. 대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보다 전화하셔가지고 안 내겠다, 적용 제외 해달라라고 하시면 그냥 안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홍주님, 교원경제 장기저축급여를 분할급여로 받아서 최저보증연금 넣으려는데 월납수령의 합의, 연납수령의 합의 왜 적은가요? 월납수령의 합이 연납수령의 합보다 적은가요? 그렇지 않는데요? 네.
연으로 수령하시는 것보다 월로 나눠 수령하시는 것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금의 가장 기본은 연금 수령은 연으로 받는 겁니다. 연금이 연자잖아요. 그죠? 연간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사들의 연금 수령 기준이 연간 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연간이라는 것이 그냥 연초 내가 받고자 하는 기간에 첫날 수령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3월 1일 날 수령하기로 했다. 그러면 3월 1일 날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그러면 뭐 매년 3월 1일에 1,000만 원 수령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연금을 연으로 안 받고 월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월 1일 날 1,000만 원 받는 거를 12달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안 가져가고 놔두고 있다가 뭐 80만 원씩 이렇게 12달 나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한 번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그냥 12분의 1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1 한 개념 금액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천천히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자를 가산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1년치 이자를 가산했더니 사실상 8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뭐 이자까지 하면 81만 원, 82만 원 되는 거죠. 그걸 합쳐보면 12달로 나눠받았기 때문에 나눠받은 금액을 단순히 합계하게 되면 한 번에 받은 1,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간으로 먼저 선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거를 내가 12달로 나눠서 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월납 수령에서 적다. 그러면 그게 연간 늦게 받는 걸로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령의 원칙이 연수령인지 월수령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재현님, IRP에서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네, 자,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는데요. 연금 계좌 IRP에서 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불입한 금액이라면 65세가 되면 전액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전액 다. 그렇죠? 자, 왜냐면 계좌별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10년에 나눠서 받아라라고 해서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후에는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IRP의 사적연금에 있어서 연간 총 수령 한도가 1,500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평생 걸려 있습니다. 평생. 그렇기 때문에 1년 차건, 2년 차건, 5년 차건, 10년 차건, 20년 차건, 30년 차건 관계없이 계좌에서 수령할 수 있는 한도는 내가 무제한 받아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다면 이 연금계좌 총액 수령 한도를 봤더니 연간 1,500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인출 시 넘어야 할 3가지 산이 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산이 1,500입니다. 이 1,500은 어쨌든 넘게 되시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넘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계좌의 한도는 충분히 남아있을지언정 사적연금 총 한도 1,500에 걸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넘어야 될 3가지 산이라는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문리님, 박사님 죄송한데요. 88년 이후에 군복무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상담원에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로미님, 요즘 정말 오래 살아요. 시골에 내려가면 80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91세 되신 분이 하루 10,000보 기른답니다. 그죠? 네.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브리엘라 조님, 연금박사님 말씀이 참 지당합니다. 모아서 불려서 다 쓰고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도 있었는데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못 쓰고 가시더라도 뭐 자손에게 주시거나 혹은 사회에 기부하시거나 뭔가 여러분의 유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진짜 우리가 이제 7, 80년대에서 국가를 성장하는 이런 식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은 모아야 된다. 어떻게든 돈은 불려야 된다. 어떻게든 내 원금은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 이 돈은 내가 다 써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좀 버리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돈 좀 뭐 날리면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네. 돈에 대한 미련 버리시고 내가 평생 그냥 쓸 만큼만 쓰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있으면 충분하다. 그럼 100만 원만 받으시면서 100만 원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면 되죠. 그죠? 통장에 내가 뭐 몇 억이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쓰니 남은 건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C님, 저희 센터에 오시면 연금 가입도 직접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가 뭐 IRP, 연금계좌, 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 다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저희 센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짱마님, 올해부터 10년 납 5년 거치 최저보증 6%월 100만원 가입했는데요. 7년 전에 월 25만원 연금보험 가입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월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아는데요. 합의 1억이 넘으면, 넘은 금액부터는 비과세로 안 되는 건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월 적립식과 일시불은 서로 별도의 한도기 때문에 서로 월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1억이 됐다고 해가지고 1억 한도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1억은 1억이고요. 월 150씩 내시는 것은 월 150씩만 낼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10년을 내건 20년을 내건 30년을 내건 합계가 1억이 되건 10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전부 다 무제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일단 100만 원씩 가입하신 거는 비과세인데요. 7년 전인데 2017년 4월 1일 때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이라면 지금 최저보증 100만 원과 25만 원이 합산이 돼가지고 125만 원 한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7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거라면 150만 원 한도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얼마를 하셨던 관계없이 지금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입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억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롯메타님, 연금박사님, 연금 개시 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함께 다른 연금 계좌에는 입금을 하면 연금 수령 세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개시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함께, 그럼요, 네. 자, 연금 계좌는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 특히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도 여러 개를 가입할 수가 있고요. IRP도 한 금융회사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금융회사를 나누면 여러 개 가입 가능합니다. 자, 그럼 내가 계좌가 A가 있는데 A 계좌에서는 연금을 개시합니다. 그렇죠? 연금을 개시하면 그 계좌에는 추가적으로 입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으려면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령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마시고 비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비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서 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A계좌는 그냥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B계좌를 수령한다? 그럼 B계좌 수령하시고 C계좌를 만들어가지고 C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좌를 분리하시면 문제없이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병희님,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소득이 있으면 개시 후 5년 동안은 일정한 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상 있으면 감액이 되거든요. 그 빨리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로즈님,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시 배우자가 국민연금 대상인지 공무원연금 대상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상담사님이 물어보던데, 어떤 연관사항 때문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하시는 것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냐 공무원연금이냐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을 내가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내가 가입했다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서로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유족연금과 내 연금을 중복 수령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연금이 달라요. 남편은 국민연금,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이러다면 사실 가입하는 것에 무제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공적연금을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늘리시는 게 좋아요. 서로 혹시라도 돌아가셨을 경우에 중복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도 국민연금이고 또 배우자도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중복 수급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한번 국민연금 임의계속을 통해서 가입하실지 여부를 한번 결정해 볼 필요는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직장 생활 때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가입을 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내야 되는 것이지만 임의가입 시절에는 내가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배우자의 연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두 분이서 오래 생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 일찍 사망하신다면 중복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원소희님,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개인연금보험이 5월에 연금 개시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수령액이 많지 않은데 확정액이 나을까요? 종신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공시이율로 운영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 공시이율 연금뿐만 아니라 확정액도 마찬가지고요. 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이율 연금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받든 관계없이 이자율에 따라서 약간의 연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이율은 금리 영향을 약간씩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정액이 나을지 종신으로 받는 게 나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내가 종신연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평생 그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생 받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 다른 연금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 금리 낮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빨리 10년 확정으로 그냥 확 땡겨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받는 방식도 이제는 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혹시 저희 센터에서 연금 수령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인출 상담도. 그러니까 연금 인출 단계가 되신 분들도 전화 주시게 되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거, 연금을 관리하는 거, 연금을 수령하는 거 전부 다 상담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막 센터가 설립된 지 3년, 4년 됐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국민연금 추납부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뭐 아이디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뭐 제가 최근에 파악해 본 바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도 좋은 케이스가 돼서 이것이 쌓여서 저희 또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또 센터에 지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전달되면 더 전문적인 정보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는 여러분에게 도움되시지만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 도움되면서 우리 사회가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다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주식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부동산 막 투기가 늘어나는 것보다 연금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 관심 가지시면서 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뭐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죠. 어쨌든 네, 이렇게 1시간 딱 되자마자 이렇게 또 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정홍님, 5, 6, 7%짜리 연금은 최저보증해주는 연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